재보선 충격에다 지도부의 이딴 실언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민의힘이 공천 물갈이 등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정책 드라이브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일시 귀국이 야권 내 지형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됩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신임 윤재관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지금 야당 주도로 주케부된 법안들이 조금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이나 의료법 그리고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의원 정수 축소 등의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오늘 여하튼 지난주 윤재욱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첫 상견례 겸해서 열리는데 바로 이제 뭐 현안들이 많죠. 저 양곡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야당의 민주당은 곧바로 재의결을 하겠다고 해서 다음 주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양곡법은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 지금 의결 정족수로 따지면 과반 참석해서 그 참석 의원의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니까 재의결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이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간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당정 간의 의견들 좀 모으겠죠. 그런데 이제 야당이 저렇게 직회부를 해서 계속 입법 폭주를 해 나가는데 당정이 마땅하게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여당이 힘들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당장 뭐 대안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으니까 당정이 이 부분들이 왜 야당의 법안들, 이 직회부한 법안들이 간호법이라든지 간호법도 지금 논란이 많은 법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 간호사들만의 또 독단적인 의료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의사들이나 다른 직종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부당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긴 정책적인 대안들 또 그러면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내놔야 대통령도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걱정인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내년 총선 때까지 야당은 야당대로 숫자로 입법으로 독재로 몰아가고 우리 또 대통령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거부권으로 이 부분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좀 걱정이죠. 여소야대 한계 지적과 함께 거부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 그 걱정이 다음에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건 무엇을 해야 될지 여야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여당이 지금 이번 양곡관리법과 관련돼서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안 한 게 뭐냐면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그러면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중재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의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거부권만이 할 게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정부는 계속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당이 민생을 발목 잡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야당이 그렇게 여당 하는 일에 발목을 잡고 그런다는 플레임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당이 민생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만큼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민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빨리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취임 한 달을 맞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공천과 직결된 당무감사를 준비 중이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좀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제 지지율도 하락을 하죠. 그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4.5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서도 또 참패를 해버렸지. 그 중간에 또 잇따라 그냥 최고위원들까지도 실언을 하고 설화가 잇따르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악재들이 아주 겹쳤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는 김 대표가 상당히 그 분노를 표시하는, 또 지금까지 김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뭐 좀 거친 은사 잘 안 쓰시는 분인데 그런 거친 은사까지도 나올 정도로 해서 그런데 예. 이번 기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어차피 이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합니다.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내로 당무감사들을 이제 진행하니까 이런 기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조금 유하다라는 이런 부분, 유하지만 강한 카리스마를 내부에는 갖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보여줘야 본인도 이제 본인의 그 리더십도 좀 회복을 할 수 있고 예. 뭐 그럴 거라고 보고 말이죠. 예. 하여튼 예. 이 당무감사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김기현 대표는 나름대로 리더십의 사활을 좀 거는 그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치는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당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계속 당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처음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즉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과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 잘못된 발언을 했고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도 분명한 관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군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군기를 잡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다가 여론조사가 계속 그 하향 곡선을 그러니까 이때 하니 국민들이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상 지금 이제 군기를 잡겠다고 계속 하시는데 완전히 시기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고위원들께서도 계속 지금 발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좀 받고 있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새 지도부를 형성하고 나서 득점 포인트는 하나도 없고 실점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봉승화 학당 최고위원 아닌가 이런 얘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실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실책하기 경쟁 대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다잡기 위해서는 대표가 분명한 선을 좀 그어야 되는데 예. 정광훈 대표와 관련돼서도 본인께서 옛날에 과거에 한 말씀이 있거든요. 선지자로 지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최고위원들이 그런 얘기 할 때 본인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데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의 뭐 당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군기를 잡는 일을 하시겠지만 그게 별로 효용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타이밍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고요. 군기잡기와 관련해서 뭐 강경한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내부 분위기가 조금 공포감이 휩싸여 있나 봐요. 뭐 검찰 출신의 인사가 되고 공천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오가고 있고 그래도 지지율 반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 공천 카드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뭐 당연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좀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여론조사가 지금 그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항상 고자리입니다. 항상 고자리고 한 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2자릿수 이상으로 해가지고 앞서고 그런 거 보면 여론조사라는 건 항상 등락이 있는 거고 부침이 심한 겁니다.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총선 가지고 검찰 출신들이 뭐 많이 대거 출마를 하고 공천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현역 의원들 항상 현역 의원들은 총선 때마다 대폭 물갈이가 되는 게 지금까지 관례고 상식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히 영남이 텃밭이니까 예. 영남에서 현역 의원들 물갈이 되는 거 보면 보통 50% 안팎이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TK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 된 걸 보면 64%나 돼요. 네. 그런 정도가 되니까 어차피 이제 현역 의원들 4년 동안의 성적표를 이번 총선 공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포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현역 의원들이라고 계속 뭐 전부 다 계속 현역 의원만 국회의원 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신 이제 이번에 대통령실하고 이제 정부 요직 이런데 검찰 출신들이 특히 이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지금
검찰 독재가 어떻느니 검찰 공화국이 어떻느니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짜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재명 방탄을 위해 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벌써 짜놓고 있으니까 그런 프레임에 안 걸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개혁 공천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이다. 그 부분도 또한 김기현 대표 체제의 과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가 아무래도 좀 주요 변수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물갈이 관련돼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물갈이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어떤 좋은 물로 가를 것이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만 바꾼다고 그게 물갈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원하는 물갈이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여의도에 입성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 검찰이 또 행정부를 넘어서 검찰을 넘어서 여의도까지 다 입성하고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게 정말로 물갈이냐? 저는 물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검찰의 이 여의도 상륙작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국민들로부터 과연 받아들여질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여론조사 관련돼서 계속 지금 그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계속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여론조사가 계속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요. 단면만 보지 말고 흐름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집권 2년 차에 야당이 여당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매우 의외적인 상황이고요. 예외적인 상황이고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이다,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국민이 50%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보면 지난달에 비해서 한 6%가량 야당의 승리가 더 높아지는 그렇게 예상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더욱더 그 민생 행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도 있지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좀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집권 2년 차에 어떻게 야당에게 지지율을 밀리는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너무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여야 간에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치열한 경쟁을 할 텐데 그 경쟁이 민생 경쟁이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파 갈등으로 고전하던 민주당 최근 공격적인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0원 아침밥 뭐 이런 정책으로 청년층 표심 끌어오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정책 행보는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주목을 해주지 않으셨죠. 예, 소위 말하는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정책 행보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계속 치부하면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Z 세대와 관련된 이 민생 행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러한 그 쌀값 문제와 연관된 문제가 계속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책 행보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서로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1,000원의 아침밥 관련해서는 옛날에 야당, 지금의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것들을 여당이 반대했다가 이제는 돌아서서 서로 경쟁을 하자고 지금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쟁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관련된 예산이 최근에 5억밖에 안 됐었는데 그것을 더욱더 늘리자고 하는 것을 여야 간에 함께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느 당이 원조냐 그런 논쟁할 이유도 없이 그것을 혜택 받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경쟁들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전 정부 탓하고 이재명 리스크로 계속 치환하지 마시고 좀 대안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아까 양곡관리법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법안이 그렇게 계속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정부 여당의 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거부권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되고 있고 농민의 생존권 문제는 계속 지금 막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안을 내서 서로 간에 경쟁하고 협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의 정책 행보 이상공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잠시 요즘 그 이제 이재명 방탄에서 숨은 좀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여하튼 정책적으로 해서 대안을 조금 해서 경쟁을 하자. 그 좋은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한쪽에서는 입법 폭주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정부표로 해서 한 110개 정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발목을 잡아가지고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법안이 99개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모든 일들을 다 일일이 다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저런 식으로 몇 개 뭐 아침밥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정책 경쟁을 하자 이런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청년과 중도층을 잡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청년층을 누가 잡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의 그 조국의 학력 위조라든지 딸 학력 위조라든지 아니면 뭐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불공정과 비양심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들 전부 등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0.73%라는 근소한 차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고 그런 건데 일단 청년들을 잡는 청년들의 민심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내년 총선도 1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년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얼마 전에 또 주 69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스스로 또 정책 혼선들이 좀 왔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주 69시간 같은 경우는 특정 업종에는 또 필요한 좀 노동시간 유연제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못 해내면서 혼선을 빚어버리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대통령도 이제 당정 간에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그런 혼선 줄이자라고 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이제 한 라인을 가지고 이제 또 계속 정책 개발을 해내고 있으니까 예. 민주당 쪽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정책 경쟁을 하자라고 하면 또 그 맞서서 충분히 정책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대안을 내놓고 하면 여러 가지 경쟁이 되지 않을까. 청년 민심을 잡는 그런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만은 그 발언 중에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수석과 관련된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돼서는 학력 위조가 무슨 얘기이십니까? 학력 위조가 아니라 위조라는 거죠. 표창장 위조라든지 허위한 그 표현을 좀 정확하고 팩트에 맞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정책 경쟁과 관련돼서 국민들께서는 이제 잘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정책에서 개발하기 정말 어려운 정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부 운영을 하면서 대안을 내기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 판단할 때 어떤 판단을 하시냐면 정부가 하고 있는 그리고 정부의 구성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 그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 자체만으로도 그 정부에 대한 신뢰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산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들을, 그 사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한가해 보인다. 그리고 도요라는 그 모습이 옛날 과거식 모습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사진 논란도 보더라도 그게 국민들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 사진놀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들, 민생의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고 지도자의 대통령실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반대의 모습들이 지난주에 지금 펼쳐졌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들부터 좀 촘촘히 좀 점검하셔가지고 바꾸고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살려내야죠. 지금같이 정치가 계속 없고 거부권만 있는 그런 정치가 계속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혹시 할 말씀
아니 지금 있으십니까? 부산 일광 횟집 이야기를 하는데 도열이라는 식으로 저렇게 벌써 지금 그 방송 이 공식적으로 이 방송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더 탐사나 아니면 그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데서 가짜 뉴스 만들고 엉터리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만 그러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셨다는 분이 대통령이 그러면 만찬 끝나고 나오는데 경호 문제 가지고 해서 도열해 있지 그러면 다 흩어져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합니까? 경호 문제 관련돼서 저는 의전비서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하는데요. 그렇게 경호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야외에서 그렇게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면 저녁을 안 먹고 그러면 그렇게 인사들 하시고 대통령의 동선은 최소화해가지고 이동을 하시는 게 맞지. 그렇게 예. 도열을 해서 긴 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보가 노출되고 하는 것은 경호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지원 행사를 마치고 밥 먹은 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자, 17개 시도지사들이 다 있으면서 네. 예. 당시에 전남지사는 여야 협치가 어디 국회에서만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협치를 주장하고 했던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좀 다룰 내용이 많아서요. 네. 이 이야기는 좀 여기서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국민들께서 예. 판단하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니, 정치 그걸 관련 보니까 왜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삼느냐고. 잠시 경호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약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급히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되는 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가 빈소에서 이제 조문을 하다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있는데 과연 두 사람이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또 주고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두 분이 오래간만에 만나시는 거고, 예.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지금 그 상가집에서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지 않으실까 싶고, 그것을 과대 해석하고 확대 해석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3개월 가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국민적 관심은 더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서로 간에 국민적인 오해가 혹시 있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 서로 간의 마음을 자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의 단합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친이낙연계 의원들은 이번 귀국이 정치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네. 사실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구심점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그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시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상식과 좀 벗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렇게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그 행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공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대표는 장인상 때문에 오신 것이고 예. 오신 김에 일단 뭐 오늘 오후에 또 조문을 하면서 이제 두 분이 회동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계 그러니까 비명계가 제일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이제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이제 비명계들의 이탈표 때문에 자칫 부결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성 받아가지고 가결이 될 뻔했었으니까 네. 그런 위험성들도 남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좀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는 좀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형태가 안 되겠습니까? 또 화해 제스처 형태로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비명계로 이낙연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표 측근이 죽었을 때도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이 그 이재명 주위에 있는 5명의 생명보다도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 권유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추가로 어차피 체포 동의안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전 총리한테 좀 이렇게 많이 머리를 조아리게 되겠죠. 예. 일단은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이제 들어오는 소식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민주당 소속의 정진술 서울시 의원이 지금 품위 손상 이유로 제명된 처분을 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사유를 밝히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그 이유로는 성비위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식 대응은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관련된 정보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언론 예. 보도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뭐 밝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이게 또 성비위라고 하면 예. 너무 민주당으로서는 좀 치명적이고 또 계속 오명을 계속 달고 다니는 거 아닌가. 예. 계속 민주당은 어차피 또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오돈 시장 이것 때문에 또 4.7 보궐선거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정권교체가 되는 대선에서 패배를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이런 성비위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예. 계속 달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뭐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지금 공식 공표를 한 상황은 아니라서 알려진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대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끝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예. 드리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많은 격앙돼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최근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95%가 줄어들었고 감산 결과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는 제 13개월째 계속 좀 적자인 상태고 정부의 재정도 지금 계속 빵꾸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대통령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 거냐. 그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부산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의 가장 진심이 그렇게 아니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태도에 관련된 문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사력 있게 행동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듣고 저희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추가 시간에 저렇게 뭐 해명하는 듯이 해가지고 대통령을 저렇게 아니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를 위해 가지고 전국 시도 지사들을 다 모아놓고 국무위원들하고 그렇게 큰 행사를 하고 또 외국에서 온 실사단들 그날 만찬까지 다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나서 만찬을 하고 나온 그 중요한 자리들을 저렇게 대통령을 흠집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저 심보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군 대구 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